은하가 뭔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이 있습니다. 이 별이 모이면 성단이라고 합니다. 별의 집단이고 이 성단들이 모이면 더 커진 게 은하입니다. 그리고 이 은하들이 모이면 은하군 이렇게 부르고 이거보다 더 크다, 은하군이 모여있다 그러면 은하단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거보다 더 큰 초은하단 계속해서 가게 됩니다. 이때 개수를 한번 보면 성단은 별의 개수가 한 100개, 100개에서 1000개, 뭐 10,000개 이 정도 모여있는 게 성단이고 은하는 별이 몇 개 모여있냐? 우리 은하의 별이 1000억 개. 몇 개라고요? 1000억 개. 별이 1000억 개 정도 모이면 은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은하들이 모인 게 은하군이고 이 은하군들이 더 큰 게 은하군들이 더 모여있는 게 은하단이 됩니다. 이렇게 점점 규모가 커지게 된다. 우리는 오늘 수업에서 이 은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은하를 연구한 사람은 허블입니다. 그 허블의 연구 결과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블의 은하 분류. 허블은 은하를 분류했는데 어떻게 분류했냐? 외모를 통해서 분류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분류하는 것처럼 은하가 어떻게 생겼는지로 구분했는데 모양이죠, 모양. 그래서 여기 써볼게요. 형태를 기준으로 구분을 했고 이 형태는 가시광선으로 관측했습니다. 가시광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형태 말하는 겁니다. 별들은 가시광선을 많이 방출하니까 가시광선을 통한 형태를 기준으로 은하를 구분했습니다. 총 3가지가 있는데 먼저 타원은하, 두 번째는 나선은하, 세 번째는 불규칙은하.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타원 모양으로 별들이 모여있다라는 건데요. 타원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둘 다 타원이죠? 이것도 타원이고 이것도 타원이에요. 근데 얘는 좀 동그랗고 여기 찌그러져 있습니다. 표기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티귿이 아니라 이입니다. 일리피컬 타원의 라는 뜻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표시하는데 아니 얘도 둘 다 타원이긴 하지만 모양이 살짝 다르죠. 그래서 구분을 하기 위해서 편평도 뭐라고요? 편평도를 이용해서 세분화하게 됩니다. 편평도 말 그대로 편평한 정도입니다. 그래서 편평도가 0에서 1 사이로 변하는데 편평도가 0이다. 편평한 정도가 0이다. 구모양이다 라는 뜻이에요. 구모양 이렇게 구모양. 그 다음 편평도가 1 최대다. 납작하다 라는 소리죠. 납작하다. 그럼 지금 왼쪽 그림 보시면 여기 지금 동그랗죠? 편평도가 0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E0 이렇게 쓰고요. 이게 편평도 0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허블이 관측했을 때 제일 찌그러진 타원 은하가 편평도가 한 0.7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얘가 만약에 제일 찌그러진 편평도 0.7짜리의 타원 은하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표시합니다. E7 이렇게.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이게 편평도 0.7이다 이 뜻이에요. 편평도 0.7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가 타원 은하에 대한 내용이고 타원 은하는 지금 별들이 지금 똘똘 뭉쳐있죠? 이렇게 똘똘 뭉쳐있는 건 대부분 어르신들, 올드한 별들이 이렇게 뭉쳐있게 됩니다. 올드한 별들이요. 이렇게. 그래서 어르신들은 이렇게 똘똘 뭉쳐있다. 근데 왜 빨간색으로 썼냐면 어르신들은 온도가 좀 낮아요. 저온의 별들이 뭉쳐있다. 그래서 저온의 별들은 보통 적색입니다. 그래서 빨간색, 올드한 별들 똘똘 뭉쳐있다. 이렇게 이미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걸 먼저 볼게요. 여기 불규칙. 불규칙은 말 그대로 이렇게 불규칙하게 있는 거예요. 별들이 모여있긴 한데 특정한 모양이 있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이렇게 산발적으로 불규칙한 모양이고 표기는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표기합니다. IRR
irregular. 레귤러 규칙적인, irregular 불규칙적인. 그래서 이렇게 되면 불규칙적인.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모여있는 별들은 보통 젊은 별들. 젊은 별들이 이렇게 모여있게 됩니다. 파란색으로 쓴 이유는 젊은 별들은 보통 고온의 별들, 푸른색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됐죠? 그럼 중간에 나선 은하가 있는데 나선 은하는 올드한 별들과 젊은 별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핵이 있고요. 핵이 있고 나선팔이 이렇게 감겨 있어요. 샷 이렇게. 이게 나선 은하입니다. 표기는 어떻게 하냐면 S 이렇게 스파이럴 나선에 라는 뜻이고요. S 이게 나선 은하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렇게 돼 있는 친구가 있고요. 이렇게 돼 있는 친구가 있어요. 이렇게 조금 과장해서 그렸습니다. 이 친구도 나선 은하고 이 친구도 나선 은하입니다. 모양이 살짝 다르죠? 핵의 사이즈도 다르고 그 다음에 팔이 얼마나 감겨 있는지도 좀 달라요. 그래서 구분을 어떻게 하냐면 이 왼쪽 애한테 A를 줍니다. A. 왜냐면 이게 좀 알차 보이거든요. 알차 보여서 A 학점 이렇게. 여기 핵이 좀 사이즈가 크고요. 규모가 전체 사이즈에 비해서 핵의 비중이 좀 크고 그 다음에 팔이 좀 감겨 있어서 알차 보이면 A. 근데 여긴 좀 이 친구 좀 나사가 풀려 있는 것처럼 보이죠? C 학점 이렇게. C 학점. 제가 대학 때 C 학점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렇게 좀 풀려 있으면 C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A, 알차 보이면 A, 그 다음에 C. 풀려 있으면 C. 그래서 어떻게 구분한다고요? 핵의 비중, 핵이 좀 크다, A. 그리고 팔이 감겨 있다, A. 반대면 C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정상 나선 은하, 정상적인 나선 은하 이렇게. 근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핵이 있고 막대가 있습니다. 막대가 달려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애가 있어요. 이렇게. 이 친구를 막대 나선 은하라고 부르고 SB 이렇게 합니다. SB. 여기 B가 붙죠. B. 막대, 라는 뜻입니다. 여기도 핵이 있고 막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이 친구도 막대 나선 이렇게. 근데 이거 두 개 구분은 어떻게 한다고요? 알차 보이는 친구한테 A 학점, 좀 나사 풀린 친구한테 C 학점 이렇게. 여기까지가 나선 은하에 대한 분류였습니다. 그런데 올드한 별들과 젊은 별들이 어디 있냐? 이 가운데 부분, 핵 부분이라고 합니다. 핵. 가운데 부분 똘똘 뭉쳐있죠? 그리고 다음 강의에서 소개가 되겠지만 이 빈 영역, 텅 빈 영역, 지금 이 칠판 면이 아니라 약간 떠올라 있는 요 영역, 요 핵보다 살짝 위쪽에 여기 공간,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영역, 이걸 헤일로라고 부릅니다. 헤일로. 이 영역에는 올드한 별들이 많고요. 그 다음 여기 나선팔, 요걸 나선팔이라고 합니다. 여기 팔 달려있죠? 요거 나선팔. 나선팔에는 젊은 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요. 여기까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나이가 좀 많고 어떤 게 젊은지, 형태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세분화하는 방법은 뭔지, 표기는 어떻게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물어보는 거 잠깐 정리하면 성간물질이 어디에 많아?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성간물질. 지난 시간 수업에서 했었는데 성간물질이 뭐냐면 가스 덩어리. 우주에 있는 가스 덩어리. 걔가 수축해서 별이 되는 겁니다. 그죠? 가스 덩어리, 성간물질이 수축해서 별이 됩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지금 올드한 별들이 몰려 있습니다. 젊은 별이 없어요. 새로운 별이 탄생하지 않는 곳. 가스가 없다. 성간물질이 없으니까 젊은 별들이 탄생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 타원 은하는 성간물질이 없다. 성간물질 적다. 비중이 적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긴 어때요? 여긴 지금 막 새로운 별들이 미친 듯이 태어나는 곳입니다. 성간물질이 많다. 성간물질이 많다. 요렇게. 그러면 나선 은하에서는 성간물질이 어디에 많겠어요? 핵에 많겠어요? 나선팔에 많겠어요? 나선팔에 많겠죠. 여기 지금 젊은 별들이 있으니까 별들 막 태어나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나선팔 쪽에 성간물질이 많다. 핵보다 나선팔 쪽에 성간물질이 많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성간물질의 양을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이 그림 보자마자 이런 생각 드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가 나이가 젊고 여기가 올드하네? 그러면은 시간이 흐를수록 이렇게 가는 건가? 포켓몬 진화처럼 이상일치 파일이 꼬북이 되는 건가? 또는 올드한 친구들이 있다가 갑자기 젊은 별들 팔 도단하고 마지막에 뭐 어떻게 돼가지고 막 이렇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서 허블도 이걸 연구했습니다. 은하가 진화하는 건 아닐까? 은하도 포켓몬처럼 진화하는 건 아닐까? 결론. 은하의 진화와는 관련이 없다. 지금 이 모양, 그리고 나이가 써 있는데, 이 모양들은 은하의 진화와 관련이 없다. 진화와는 상관이 없다. 여기까지 알아두셔야 합니다. 지금 얘기한 건 일반적인 은하들입니다. 일반적인 은하들. 그런데 우리는 특이은하 3가지를 더 볼 겁니다. 특이은하. 특이은하는 뭐냐면 말 그대로 특이한 은하입니다. 특이한 은하예요. 특이은하가 총 3가지가 소개가 됩니다. 첫 번째 전파은하. 두 번째, 세이포트 은하. 세 번째, 퀘이사. 이렇게 3개의 특이은하가 소개가 되고, 전파은하부터 보면, 전파은하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타원은하네요? 타원은하입니다. 타원은하예요. 전파은하는 허블의 은하 분류에 따르면 타원은하입니다. 생긴 모양이 타원은하예요. 그래서 전파은하 사진 딱 주고 허블의 은하 분류로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타원은하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타원은하랑 다르게 특별한 점이 있으니까 지금 특이은하로 분류가 되는 거거든요. 뭐냐면 전파가 매우 세게 나옵니다. 이름도 잘 지었죠? 전파가 너무 세게 나오니까 전파은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가시광선으로 보면 이렇게 보이거든요. 노란색으로 가시광선으로 보면. 전파 망원경으로 보면 얘가 이렇게 보입니다. 빨간색으로 그려볼게요. 이렇게. 여기서 뭐가 뿜어져 나오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여기 뭐가 달려 있어요.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보여요. 전파 망원경으로 보면 빨간색으로 보입니다. 여기 지금 뭐가 뿜어져 나오는 것처럼 보이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걸 Z라고 부릅니다. Z. 뭐라고요? Z. 그리고 여기 끝에 뭐가 달려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로브라고 부릅니다. 로브. Z와 로브가 관측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아주 강력한 X선까지 방출이 됩니다. X선. 파란색으로 그려볼까요? X선도 여기서 막 방출이 돼요. X선까지. 특이사항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이사항 여기다 쓸게요. 강하게 전파가 방출되고요. 강한 전파. 그리고 Z와 로브가 관측이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X선도 강하게 나옵니다. 참고로 이 Z와 로브는 전파를 강하게 방출하는 물질들의 흐름입니다. 별들이 막 방출되는 건 아니고 어떠한 물질들이 막 방출되고 있어요. 여기서. 근데 이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다른 은하에선 안 그런데 여기 왜 그럴까? 이 가운데에 아주 극단적인 천체, 블랙홀이 있지 않을까?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블랙홀의 존재까지 밝혀냈습니다. 여기 가운데에 블랙홀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이한 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걸 전파은하라고 합니다. 두 번째, 세이퍼트 은하. 세이퍼트 은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나선 은하 아닌가요? 나선 은하입니다. 외모만 보면 나선 은하입니다. 그래서 이 세이퍼트 은하를 허블 분류에 따라서 분류하세요 라고 하면 나선 은하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나선 은하랑 다르게 특별하게도 가운데에서 광도가 꽤나 많이 방출이 됩니다. 광도, 에너지가 많이 방출돼요. 중심부 광도가 큽니다. 누구에 비해서? 다른 나선 은하에 비해서. 다른 나선 은하에 비해서 중심부 광도가 밝아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고속으로 회전하고 있어요.
은하도 회전을 하는데 이 친구는 더 빠르게 돌고 있어요. 이렇게 샥샥샥샥샥. 근데 이 은하까지의 거리가 진짜 멀거든요. 실제로 은하가 도는 걸 본 건 아니에요. 왜냐면 도는지 안 도는지는 잘 안 보여요. 너무 멀어서. 아니 근데 회전하는 거 고속으로 돈다는 건 어떻게 알았는데? 어떻게 알았냐면 이 친구가 방출하는 빛을 내가 수신하니까 방출선이 넓게 나타나요. 넓게 나타나, 방출선이. 넓은 방출선. 아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예전에 배웠거든요. 예전에 여기 수소들이 많아요. 은하에는 수소들이 많은데 수소가 좋아하는 파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여기 파장에 따른 에너지가 있는데 수소는 원래 다른 거 안 쏘고 이 파장만 뿅 이렇게 써요. 이런 식으로 방출해요. 특정 파장만 몇 개가 있어요. 수소가 좋아하는 파장이. 근데 얘가 방출하는 빛을 수신하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에너지가 왜 이렇게 나타나냐면 아니 얘가 너무 빨리 돌고 있기 때문에 수소가 빠르게 움직이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면 그 빛의 파장이 살짝 바뀌어 보입니다. 이걸 도플러 효과라고 하고 우리 실생활에서는 이런 식이에요. 구급차가 앰뷸런스가 빠르게 지나가면 소리가 달라집니다. 왜냐면 그 음파가 도플러 효과가 나타나서 파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지해서 막 사이렌 울릴 때랑 움직이면서 사이렌 울릴 때랑 소리가 다르죠?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이 은하가 방출하는 빛이 정지 상태의 수소랑은 다르게 넓은 방출선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여기 수소들이 정말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 은하가 빠르게 돌고 있어 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가 세이퍼트 은하의 특징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다른 은하에 비해 얘는 왜 이렇게 빨리 돌아? 중심부에 블랙홀이 있지 않을까?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이은하, 퀘이사. 이 친구는 어떻게 보이냐? 이렇게 보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별처럼 보여요. 처음에 별인 줄 알았어. 점으로 딱 보이니까 별이다. 이렇게 별이다. 근데 너무 밝은 거예요. 뭐라고요? 너무 밝아요. 광도가 너무 커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죠. 되게 밝네. 가까이 있는 별인가 보네. 우리 은하 내부에 있는 별인가 보다. 얘 되게 가까이 있는 별이야. 밝으니까. 이렇게 생각했다가 이 친구가 방출하는 빛을 수신했더니 적색 편의가 엄청 커요. 적색 편의. 이건 무슨 뜻이에요? 적색, 빨간색 쪽으로 파장이 이동한 양이 매우 크다. 왜냐면 너무 빨리 멀어져서 그래요. 아까 앰뷸런스, 아까 구급차 가만히 있으면 사이렌 소리 일정합니다. 근데 구급차가 빠르게 이동하면 사이렌 소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별이 또는 은하가 매우 빠르게 멀어지면 그 파장이 빨간색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나올 겁니다. 파장이 빨간색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 양이 너무 크다는 얘기예요. 그 말뜻이 뭐냐? 후퇴 속도가 매우 빠르다. 후퇴 속도가 매우 빠르다. 그런데 우주 공간에서 허블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이렇게 빨리 멀어지는 친구들은 거리도 멀리 있는 친구들입니다. 거리가 멀면 멀수록 더 빨리 멀어져요. 이걸 허블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다음 시간에 등장할 겁니다. 정리하면 이래요. 가까이 있는 별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나게 멀리 있는 천체였어요. 엄청나게 멀리 있어서 되게 빨리 멀어지고 있는 천체였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밝게 보여요? 별이 아니었어. 별 하나가 아니라 은하였던 겁니다. 별들의 모임, 은하였습니다. 그 별들이 똘똘 뭉쳐 있어요. 똘똘 이렇게. 그 상태로 엄청 빨리 멀어지고 있어요. 아니 근데 어떻게 이러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중심부에 블랙홀이 있지 않을까?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3개의 특이은하였습니다. 3개의 특이은하. 공통점 뭐라고요? 공통점 써볼게요. 공통점. 중심부에 블랙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중심부에 블랙홀이 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야 되는 거,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뭐냐면 세 개의 특이은하가 가시광선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 대답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특이점들 대답할 수 있어야 되고요. 공통점까지 대답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충돌은하. 충돌은하. 은하가 충돌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생기는 은하를 충돌은하라고 하고 은하와 은하가 충돌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은하 그리고 은하 이런 식으로 충돌하게 돼요. 이렇게. 근데 이런 경우는 보통 어디에서 벌어지냐면 거리가 가까운 경우. 거리가 가까운 경우에는 실제로 우주가 점점 팽창하고 있어요. 우주가 팽창해서 은하와 은하 사이의 거리가 멀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거리가 가까운 경우는 중력의 영향이 매우 큽니다. 중력의 영향이 커서 우주가 팽창하는 것보다 이 중력 영향이 커서 서로 잡아당겨서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충돌하게 되겠죠. 이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때 은하 별 1000억 개, 별 1000억 개 충돌하게 되면 별들끼리 빵 부딪힐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뭐라고요? 별끼리의 충돌은 거의 없어요. 별끼리의 충돌은 없어요. 그만큼 은하의 사이즈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별끼리 충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은하와 은하가 충돌하면서 병합돼서 거대한 은하가 형성이 됩니다. 거대한 은하가 형성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서로 중력적으로 영향을 줘서 별의 탄생을 촉진시키기도 합니다. 별의 탄생을 촉진시킨다. 실제로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는 지금 서로 잡아당기면서 가까워지고 있고 조금 있으면 충돌하게 됩니다. 언제요? 40억 년 후에 40억 년 후에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는 충돌해서 거대한 타원 은하가 형성이 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은하의 분류와 특징이었고 주요 내용들 지금 있는 그림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그리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